안녕하세요. 우리 소중한 구독자 여러분. 우리가 매일 눕는 이 침대, 과연 우리 가족에게 가장 안전하고 편안한 휴식처가 맞을까요? 사흘만 이불을 안 빨면 수백만 마리의 진드기와 함께 잠을 자는 것과 같다는 무서운 이야기. 한 번쯤 들어보셨죠? 이게 그냥 겁주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 우리가 매일 덮고 자는 이불과 베개 속에는 거미와 사촌격인 작은 생명체, 바로 집먼지 진드기가 우리의 각질을 먹고 살며 거대한 왕국을 이루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진드기들이 뿜어내는 배설물과 사체가루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알레르기 유발 물질 중 하나라는 점입니다. 이 미세한 가루들이 우리 호흡기로 들어가면 시도 때도 없이 터져나오는 재채기와 맑은 콧물, 지긋지긋한 코막힘을 유발하는 만성 비염의 주범이 됩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기관지를 계속 자극하면 숨 쉴 때마다 쌕쌕거리는 소리가 나게 하는 천식으로까지 악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우리 아이들이나 손주들에게는 더욱 치명적일 수 있죠. 또한 이 알레르겐들이 피부에 닿으면 밤새도록 긁게 만드는 아토피 피부염이나 원인 모를 두드러기, 가려움증을 일으킵니다. 깨끗하게 씻어도 자꾸만 재발하는 피부 트러블의 근본 원인이 바로 침대에 있었던 겁니다. 여기에 우리 얼굴 피부의 모공 속에 살면서 염증과 뾰루지를 유발하는 모낭충까지 더해지면 우리의 몸 안팎이 온통 진드기 때문에 고통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 괘씸한 진드기들의 정체를 낱낱이 파헤치고 세탁이나 햇볕 소독처럼 힘들일 필요 없이 아주 간편하고 확실하게 진드기를 박멸하는 특급 비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온 가족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저희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유익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먼저 우리의 적, 진드기에 대해 제대로 알아볼까요? 자, 그럼 먼저 우리의 평화로운 잠자리를 방해하는 이 녀석들의 정체부터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생활과 가장 밀접한 진드기는 크게 두 종류입니다. 첫 번째 주범, 집먼지 진드기입니다. 이름 그대로 우리 집안 먼지 속에 사는 가장 흔한 녀석들이죠. 크기가 0.1mm, 0.3mm 정도로 너무 작아서 우리 눈에는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이 녀석들이 가장 좋아하는 장소는 바로 우리가 매일 8시간씩 몸을 누이는 침대, 이불, 베개입니다. 왜일까요? 이곳이 바로 진드기들에게는 최고의 5성급 뷔페 레스토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녀석들은 대체 뭘 먹고 살까요? 바로 우리가 잠을 자면서 흘리는 땀과 기름, 그리고 피부에서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오는 각질입니다. 사람은 하루에 약 1.5g의 각질을 떨어뜨리는데 이 양이 수백만 마리의 진드기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엄청난 양이라고 합니다. 네, 바로 우리의 몸에서 나오는 것들이 진드기에게는 최고급 진수성찬인 셈이죠. 이걸 먹고 우리의 침대와 베개 위에 알을 낳고 번식하며 거대한 진드기 왕국을 건설하고 있는 겁니다. 침대뿐만 아니라 거실 소파, 아이들이 껴안고 자는 인형, 커튼과 카펫, 심지어 여름 내내 튼 에어컨 필터 속까지 먼지가 쌓일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에나 수백만 마리가 우글우글 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범, 모낭충입니다. 집먼지 진드기가 집에 산다면 모낭충은 한술 더 떠서 아예 우리 피부에 집을 짓고 삽니다. 특히 얼굴 피부의 모낭과 피지선에 기생하면서 평생을 우리의 모공 속에서 먹고 자고 배설까지 해결하는 녀석들이죠. 우리가 흔히 개기름이라고 부르는 피지를 갉아먹으면서요. 젊을 때와 달리 나이가 들수록 피부 재생 능력이 떨어지고 유수분 밸런스가 깨지면 모낭충이 번식하기 딱 좋은 환경이 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유독 얼굴에 원인 모를 뾰루지가 많거나 코 주변이
딸기코처럼 붉어지는 주사비라고 불리는 안면 홍조증이 있는 분들의 피부에는 정상인보다 모낭충수가 월등히 많다고 합니다. 더욱 끔찍한 사실은 모낭충은 평생 배설을 하지 않다가 죽는 순간에 몸속에 쌓아둔 배설물과 사체를 한꺼번에 쏟아낸다는 것입니다. 이 배설물 폭탄이 우리 피부에 심각한 염증 반응을 일으켜 가려움증과 뾰루지를 유발하는 주된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2. 진드기가 정말 무서운 진짜 이유. 사실 진드기가 단순히 가려움증만 유발한다면 이렇게까지 호들갑을 떨지는 않을 겁니다. 진짜 무서운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강력한 원인 물질이라는 점이죠. 많은 분들이 이놈의 비염은 평생 달고 사는구나 하고 포기하며 사시죠. 환절기만 되면 시작되는 재채기, 콧물, 코막힘, 또 원인 모를 천식이나 아토피 피부염으로 고생하는 우리 아이나 손주들을 보며 가슴 아파하신 경험도 있으실 겁니다. 이 모든 질환의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이 진드기일 수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살아있는 진드기 자체가 아니라 진드기의 배설물과 죽은 사체 가루가 강력한 알레르기 유발 물질, 알레르겐으로 작용하는 건데요. 이 알레르겐은 너무나 미세해서 우리가 이불을 털거나 소파에 앉을 때, 청소기를 돌릴 때 공기 중으로 쉽게 날아오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숨을 쉴 때마다 고스란히 우리 호흡기로 들어가 기관지를 자극하고 피부에 달라붙어 각종 알레르기 질환을 일으키거나 악화시키는 것입니다. 3. 돈 안 들이고 진드기 완벽 박멸하는 특급 비법 5가지. 자, 이제 이 지긋지긋한 진드기들을 우리 집에서 완전히 몰아낼 시간입니다. 어렵고 복잡한 방법은 싹 뺐습니다.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도 오늘 당장 따라하실 수 있는 아주 쉽고 간단한 방법들만 모았으니 꼭 기억해 두셨다가 활용해 보세요. 비법 1. 이불과 옷 세탁 마지막에 단 1분만 더 투자하세요. 이불 빨래할 때 뜨거운 물로 삶거나 햇볕에 바짝 말리는 것도 좋지만 매번 하기는 너무 번거롭고 힘들죠. 이제 아주 간단한 방법 하나만 추가해 보세요. 진드기를 99% 박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세탁기 마지막 헹굼 단계에서 소독용 에탄올이나 유칼립투스, 티트리 같은 아로마 오일을 서너 방울 떨어뜨려 주는 겁니다. 약국에서 저렴하게 파는 소독용 에탄올의 소독 성분과 아로마 오일의 천연 살충 및 기피 성분이 진드기를 효과적으로 죽여줍니다. 딱 1분만 더 투자해서 헹굼물에 섞어 잠시 담가두기만 하면 끝입니다. 향긋한 향기는 덤이고요. 정말 간단하죠. 비법 2. 베개와 인형 세탁 없이 해결하는 2가지 방법. 강력 추천. 베개는 사람의 머리카락과 각질, 땀, 비듬이 집중되는 곳이라 진드기에게는 최고급 5성급 호텔이나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솜베개나 메모리폼 베개는 자주 세탁하기가 어렵죠. 걱정 마세요. 완벽한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냉동실 활용법. 큰 비닐봉지에 베개나 아이 인형을 넣고 공기를 빼서 밀봉한 뒤 냉동실에 6시간에서 24시간 정도 넣어두세요. 진드기는 추위에 매우 약해서 낮은 온도에서 살아남지 못하고 약 70%가 사멸합니다. 꺼낸 뒤에는 햇볕 좋은 날 탁탁 털어주시면 죽은 진드기 사체까지 깔끔하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2번째, 검은 비닐봉지 활용법. 가장 효과적인 방법. 일반적인 햇볕 소독은 생각보다 효과가 약해서 진드기의 30% 정도밖에 죽이지 못한다고 합니다. 햇볕이 닿는 표면만 뜨거워지고 속까지는 열이 전달되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방법을 쓰면 효율이 극대화됩니다. 바로 검은색 대형 비닐봉지를 이용하는 건데요. 베개나 인형을 검은 비닐봉지에 넣고 입구를 꽉 묶은 뒤 햇볕이 가장 강렬한 오후 12시에서 3시 사이에 2시간만 놓아두세요.
검은색이 열을 강력하게 흡수해 비닐봉지 내부 온도가 55에서 60도 이상으로 치솟으면서 마치 고온 찜질방처럼 변합니다. 진드기는 55도 이상의 온도에서는 단 5분만으로도 거의 100% 박멸됩니다. 이것이야말로 돈 한 푼 안 들이고 진드기를 잡는 최고의 방법이죠. 비법 3. 침대 요요나 토퍼, 스팀으로 해결. 여름뿐만 아니라 사계절 내내 사용하는 침대 요나 토퍼 역시 틈새에 진드기가 살기 좋은 곳입니다. 이곳은 소독용 에탄올을 분무기에 담아 30cm 정도 거리를 두고 살짝 젖을 정도로 뿌린 뒤 마른 수건으로 닦아내고 잘 말려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혹은 집에 스팀 다리미가 있다면 가장 높은 온도로 설정해서 요 위를 천천히 꾹꾹 눌러주며 달여주세요. 고온의 스팀이 진드기를 확실하게 제거해 줄 겁니다. 비법 4. 무거운 매트리스 베이킹소다로 청소 끝. 크고 무거워서 절대 옮기거나 세탁할 수 없는 매트리스는 정말 골칫거리죠. 하지만 이것도 아주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청소기로 매트리스 표면에 먼지와 각질, 머리카락 등을 꼼꼼하게 빨아들입니다. 그 위에 베이킹소다를 체에 받쳐 골고루 뿌려주고 1-2시간 정도 그대로 둡니다. 몇 시간 뒤 손바닥이나 작은 막대기로 매트리스를 팡팡 두드려 베이킹소다 가루와 함께 진드기 사체, 해설물 등이 표면으로 올라오게 한 뒤 다시 한번 청소기로 깨끗하게 빨아들이면 끝입니다. 베이킹소다는 습기와 냄새를 잡고 약 알칼리성 성분으로 진드기가 살기 힘든 환경을 만드는 살균 효과까지 있답니다. 비법 5. 눅눅한 수건, 식초와 소금으로 살균. 축축한 욕실에 늘 걸려있는 수건. 오래 쓰면 미끌미끌한 느낌이 들고 냄새가 나기도 하죠. 이게 바로 진드기와 세균이 번식하기 딱 좋은 환경이라는 신호입니다. 이때는 수건을 깨끗이 빤 후 끓는 물에 식초를 한두 스푼 약 1ml 넣고 5분간 담가두거나 소금 한 줌 약 5g을 넣고 5분간 담가둔 후 헹궈서 햇볕에 바짝 말려보세요. 식초와 소금이 진드기가 살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주어 아주 효과적입니다. 보너스 팁, 우리 얼굴 진드기 모낭충 관리법. 집안 진드기를 해결했으니 이제 우리 얼굴도 깨끗하게 관리해야죠. 올바른 세안. 너무 뜨거운 물은 피부를 자극하고 건조하게 만드니 피하세요. 미지근한 물로 진드기 제거 기능이 있는 약산성 세안제를 사용해 손가락 끝으로 거품을 내어 부드럽게 마사지하듯 씻고 깨끗한 수건으로 문지르지 말고 톡톡 두드려 물기를 제거하세요. 쌀뜨물 세안. 우리 조상들의 지혜죠. 두 번째나 세 번째 씻은 쌀뜨물은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해 피부를 맑게 하고 모낭충 번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세안 마지막 단계에서 쌀뜨물로 여러 번 헹궈주세요. 심한 뾰루지에는 아주 진한 소금물을 만들어 면봉에 묻혀 뾰루지 부위에 하루 여러 번 톡톡 발라주면 소금의 삼투압 작용으로 모낭충을 약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단, 피부가 예민한 분은 자극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물론 피부 문제가 심각하다면 민간요법에만 의지하지 마시고 반드시 피부과 전문의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좋은 방법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오늘 내용이 조금 길었죠? 가장 중요한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오늘의 최고 비법. 세탁하기 힘든 베개, 인형은 검은 비닐봉지에 넣어 햇볕에 2시간만 두세요. 효과 만점입니다. 세탁이 어려울 땐 냉동실에 6시간 이상 얼리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빨래할 때 꿀팁. 마지막 헹굼물에 소독용 알코올이나 아로마 오일 몇 방울을 추가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무거운 매트리스 청소. 청소기와 베이킹소다만 있으면 이제 문제 없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이 우리 구독자님들의 밤새 긁적이던 가려움과 원인 모를 알레르기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애쓰기보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부터 시작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영상이 유익하고 도움이 되셨다면 따뜻한 마음을 담아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고요. 아직 구독을 안 하셨다면 꼭 눌러서 저희 건강정보 채널의 가족이 되어주세요. 그리고 이 좋은 정보는 나만 알지 마시고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분들께도 카카오톡으로 공유해서 널리 알려주세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더욱 알차고 유익한 건강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